자, 오늘 볼 소설은 여산송 작가님의 소설 속에서 작가가 살아남는 법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을 볼 때쯤이면은 이 글을 연재 중이거나 없고 다른 글을 쓰고 있을 거.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피드백이 좀 많이 밀리긴 했죠.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져서. 저도 본업이 있다 보니. 자, 일단은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요, 개인적으로 느낌은 소액이랑 큐브랑 좀 섞은 느낌 같았어요. 큐브 영화 아시죠? 영화 그 큐브 속에 갇혀가지고 방 이렇게 탈출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랑 이 소액이랑 좀 겹친 느낌이었습니다. 일단은 초반에 사실 소설 속 엑스트라라는 작품을 보신 분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출발일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물론 제가 이게 좀 그런 느낌이라고 했지 소액을 읽은 것처럼 너무나 경이롭고 재밌었다 요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요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자,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은 작가예요. 애초에 제목만 봐도 작가인 게 드러나죠? 제목만 봐도 작가인 게 드러나는데, 이거 프롤로그가 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소설 속으로 들어와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나도 모르겠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죽을지도 모른다. 저 프롤로그 되게 심플하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소설 속 엑스트라 같은 요소가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인공은 일단은 글을 쓰다가 도저히 조회수가 안 나와서 연중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이런 경우 있죠? 작가로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가슴 아픈, 그냥 독자가 없고 악플조차 없어가지고 도저히 조회수가 낮아서 글을 쓸 수가 없어서 접었는데, 이게 비공개로 전환을 했어요, 내 소설을. 근데 비공개로 전환한 소설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 소설을 습작 처리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린 거야. 댓글이 달릴 수가 없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걸 보니까 이제 댓글을 딱 봤는데 여기서 이런 게 나와요. 아쉽네요 작가님, 그동안 재밌게 읽고 있었는데요 하면서 이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아마 이 존재가 주인공을 이제 소설 속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존재겠죠. 이러면서 이제 얘가 와서 왜 연중하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당연하지, 망해가지고 이제 리메이크해서 다시 돌아올 생각입니다. 그때도 읽어주세요 이랬는데, 자, 그래서 그게 문제라면 제가 힘을 써서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얘가 말합니다. 신 같은 존재겠죠 아마. 그래서 리메이크하기 편하게 그동안 제가 읽으면서 수정했으면 했던 부분들도 방해낼게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네가 알던 세계가 아니야. 완전히 똑같진 않다.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이제 내가 소설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다른 내용이 진행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소설 속으로 빨려들게 됩니다. 빨려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소설 속 엑스트라에서 나왔지만 괜찮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알고 있어요. 내가 쓴 소설이 맞아. 기본적으로 내가 쓴 소설이 맞고 대부분의 내용이 내가 아는 게 맞는데, 그 정말 몇몇 개가 이렇게 몇 개 좀 꼽사리로 들어간다 얘기죠.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소설적으로 주인공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은 위기가 좀 만들어지기 어렵다 보니까 요런 식의 장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들어갔는데 자기가 쓴 소설의 대사와 완전히 똑같은 그런 메시지 창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이제 내가 소설 속에 들어왔구나 라고 스스로 좀 깨닫게 됐죠. 그리고 이제 강철인 자기 소설, 근데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강철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강철인이라는 얘가 나오는데 주인공이 아니라 주연 중 하나래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하나가 아닌 소설을 썼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이 자기 쓴 연중한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군인이에요, 군인. 얘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직업을 가지고 캐릭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식은 되게 마음에 듭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죠.
이제 군인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군인 캐릭터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대충 좀 정의롭고 약간 사람을 좀 이렇게 되게 딱딱하고 약간 융통성 없고 약간 요런 식의 느낌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업을 가지고 캐릭터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전 되게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 강철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그 이상한 네모난 방에 갇혀요. 여기 제가 아까 큐브 비슷하다고 한 거 있죠. 여기 네모난 방에 갇히는데 여기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요 방에 이제 그 포탈이 하나 열립니다. 요 포탈이 정체불명의 포탈이 하나 열리고 일정 시간 내에 이 포탈로 나가지 않으면은 이 방이 폭파된다고 해요. 이 방이 이제 빵 하고 폭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근데 이 포탈 너머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포탈 너머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야 어떡하냐 네가 나가라 뭐 어떡하냐 누가 나갈 거냐 나는 그냥 여기에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 대립이 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 주인공 강철인이 원래 소설 스토리에서는 이렇게 나가요. 원래 소설 스토리에서는 나가는데 근데 얘가 원래 소설 스토리에서는 얘가 나가는 바람에 요 안에 요 남은 사람들 있죠. 요 남은 사람들 중에서 이 내분이 일어나요. 내분이라기보다는 파벌이 갈리기 시작하죠. 여기 나쁜 놈이 있습니다. 얘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인데 얘가 요 강철인이라는 주인공이 없는 사이에 요 나쁜 놈이 지 파벌을 만들어요. 지 파벌을 만들어서 나중에 소설 전개에서 이제 되게 안 좋게 나오는 이렇게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강철인이 가면 안 된다. 내가 가겠다 해서 주인공이 대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나가 보니까 대충 여기서 뭐 똑같죠. 일반적으로 이제 고블린 잡으라는 튜토리얼 있잖아요. 여기서 고블린 몇 마리 잡으세요 뭐 이런 식의 튜토리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그걸 해결하는 그런 느낌의 소설인데 대충 일단은 줄거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면은 맞다. 근데 주인공 이름이 좀 독특했어요. 주인공 이름이 독특한 건 아닌데 주인공 이름이 송강호거든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주인공 이름이 너무 친숙합니다. 굉장히 친숙해요. 일단 주인공 이름이 강호예요. 어쨌든 주인공 이름이 강호인데 뭐 어쨌든 요거는 괜찮건데 단점 좀 볼 때 약간 단점이다. 단점이라기보다는 이거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아까 전에 강철인을 대신해서 이제 게이트 포탈 속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님께서 이 강철인의 시점을 이 주인공 강철인의 시점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서 주변 인물들이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희생해서 이렇게 포탈 안으로 들어가다니 라면서 이 강철인이라는 놈의 시점으로 중간에 나와요. 전 근데 이게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2화잖아요. 2화에 주인공 말고 다른 사람의 시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안 좋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점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인공 말고 다른 입장에서 진행되는 그런 서술은 저는 초반에는 특히 가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부분이 되게 주인공에 대한 몰입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스토리가 좀 루즈해져요. 전개가 좀 루즈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쨌든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 이게 한 번이 아니라 3화에서도 등장을 해요. 이게 좀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쪽 아래쪽에서 내 곁에는 강호 씨가 있었다. 이제 강호가 주인공이죠. 강호가 소설 속으로 들어온 주인공인데 이제 나라는 얘는 강철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강철인과 주인공의 시점을 계속 바꿔가면서 보여줘요. 강강이죠. 주인공은 강호, 그 다음에 얘는 강철인. 이 소설 속 인물과
주인공의 이거를 시점을 자꾸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보여주면서 이 강호의 행동에 대해서 강철인이 이렇게 약간 일방적으로 좀 감탄을 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와 어떻게 이렇게 행동력이 좋으시지? 이러면서 이렇게 주인공을 좀 돋보여주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가 굳이 시점 전환까지 갈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그래서 총평을 드리면은 서로 우쭈쭈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점 전환이 전 제일 아쉬웠었고요. 이제 그 강철인의 시점을 이제 전환을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한 묘사로 그냥 아니면 강철인의 얼굴에 약간 감탄사가 강철인이 감탄사를 내뱉었다거나 아니면 그의 얼굴에 경악이 서렸다거나 아니면 그의 눈빛이 반짝 빛났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별빛처럼 반짝반짝 빛났다. 뭐 요런 식으로만 가도 사실 뭐 주인공에 대한 좀 그런 거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주인공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려는 모습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철인이 이 포탈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 나쁜 놈이 지만의 세력을 만들어서 나중에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내가 대신 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전개, 주인공의 모습은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 일단은 전개랑 소재가 되게 무난하다고 느꼈어요. 사실 좀 그렇게 크게 와닿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특별하다는 느낌은 안 들죠. 여러분도 그냥 자기가 연중한 소설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남기라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특별한 느낌은 안 듭니다. 그래서 무난한 만큼 독자가 읽기에 거부감은 없겠지만 특별히 매력적으로 이 소설이 막 다가올 거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독자에 대해서 주인공에 대해서 기대감이 너무 부족해요. 예를 들어 내 소설인이 미래를 알고 있다. 이게 그나마 유일하게 주인공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요소잖아. 얘가 작가니까 여기에 있는 위기감이나 이런 위기나 아니면 기연 같은 것들을 다 빨아먹겠구나. 요 정도가 이제 유일한 기대감으로 나타나는데 좀 더 이제 지금 당장은 하실 필요 없는데 이후 전개에서는 이 기대감을 좀 충족시켜주는 요소를 좀 잘 한번 보완하시면은 되게 더 좋은 소설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피드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